싹공입니다. 오늘은 초간단으로 즐겨보는 임파스토 기법인데요. 오일 파스텔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오일 파스텔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제가 즐겨 그리는 나이핑화를 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임파스토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종이를 붙이고 사실은 대충 연습만 하려고 했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을 의식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저는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니까 미술 실기실이 거의 우리는 그때 담배도 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그 미술 실기실에서 아마 내가 제일 그림 못 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잘 그린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때 잘 그리는 기준은 기교가 스킬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멋있게 똑같이 수채화를 그리더라도 그 보편화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그 목표가 있다고요. 거기에 가장 근접한 친구가 가장 잘 그리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데서 좀 늦었거든요. 좀 그냥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영부영 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늘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내 친구가 주영이라고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은 지금은 영종도가 공항이지만 그 영종도에 배 타고 가가지고 1박 2일로 있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친구 주영이는 당산동에 살았고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동양화학의 석회석이라고 제천에서 나오는 광물인데 그걸 납품하시느라고 인천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를 가서 1박 2일로 있다 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때가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 당시에는 흉내를 내는 거죠. 나는 화가가 될 거야. 근데 그림 그리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저하고 주영이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미술반 활동을 계속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그림이라는 거는 보는 잣대도 주관적인 거지만 그리는 사람도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무슨 비평을 들으면은 그거는 단지 수많은 사람 중에 극소수의 일부분의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오랜 세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기법이 그렇습니다. 보통 보편적인 판단은 극사실로 잘 그리고 예쁜 여자 그리고 예쁜 멋있는 남자 그리고 영화배우 그리고 뭐 개성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인들이 딱 봐도 멋있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에서 벗어난 거는 잘 그렸네 못 그렸네 뭐 여러 가지 그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피카소도 마찬가지였죠. 피카소도 처음에 그 작품을 발표했을 때 잘 그렸다 이런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뚝심 있는 피카소는 그 미술 시장을 잘 이해했고 그 분위기를 타는데 완전히 선수였죠. 그런 면에서는 진짜 그런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선수는커녕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니까요. 이 영상이 벌써 6분이 됐는데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바탕색을 어느 정도 필압을 줘서 칠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나오거든요. 현재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화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2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만뒀고 저는 끝까지 살아남았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 제가 유명해지고 대단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대단한 거거든요. 한 가지를 40년 이상 한다는 거는 제가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요즘 제가 그리는 이 여러 가지의 그림들, 이런 그림들은 사실은 예전에 싹공일기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화가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색을 써보고 만색을 써보고 만 가지의 소재를 다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 화가들은 상당히 창작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알게 모르게 뇌에 박힌 여러 가지 이미지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고 중첩되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어찌 보면은 문학이나 미술이 확실히 다르면은 문학은 몇 구절만 남의 거를 베껴도 아마 난리가 날 거려. 실제로 고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미술은 그게 허용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죠.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그 소재나 독특한 기법이나 어떤 그런 거로 히트를 치느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나중에 사실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아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게 대중들이 알아줘야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게 말하자면 요즘 그 대두되고 있는 이브미쇼의 철학입니다. 그 이브미쇼의 대장간 철학이라는 책에 여러분도 아마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저도 3-4번은 얘기한 이야기지만은
새로 구독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브 미션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 예술은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르죠. 하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존재하는 한 그냥 가는 거다. 예술은 그냥 가는 거다. 쭉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시대를 쫓다 보면은 유행을 쫓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는 착오에 빠지기 쉽거든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30대 그 치열했던 그 프랑스 미술시장, 대한민국 미술시장, 여기서 치달리면서 항상 시달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랬던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가서 그 고생을 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은 제가 오류를 범한 거니까 다시 그럴 필요가 없죠. 요즘 와서 옛날 그림을 제가 잘 꺼내 보거든요.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목이 또 막 잠기네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그래도 혹시나 또 저와 비슷한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멘탈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그림이 이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림을 그리느냐, 많은 사람이 그리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이게 진짜 목표가 돼서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경험담이지만, 목표가 뭐 성공한다거나 히트작을 낸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려야지, 대중이 좋아하고 남이 좋아해주고 하는 걸 그리다 보면은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빈정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야, 우리가 뭐 장식미술가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은, 나는 장식미술가인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랜 세월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빠져들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이 사람만한 그런 짐승들이 없잖아요. 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장식미술가도 예술의 또 섹타니까 내가 거리낄 게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결론을 내고 또 그 계통에 빠져가지고 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랬다가 아니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뭐라고 답을 드릴 게 없어요. 그 일본의 한 할머니가 그 83세 돼가지고 그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니까 뭐 사람들은 70 몇 세만 넘어가면은 이 행동거지가 좀
약간 좀 잘 안 되거든요. 빠릿빠릿이. 그분도 예외는 아니죠. 83세가 넘었으니까 느릿느릿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하니까 항상 집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마침 그 동네가 시골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봄 되기 전에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걸 가지치기 하고 이런 게 잘 보였으니까, 아, 저런 거를 나도 그냥 계속 간직하고 싶다.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저 추억을 오래 간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결국에는 103세까지 사셨는데 그 스케치와 그 그림들이 주옥같이 다 남아있죠. 물론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온 거는 그분이 그거를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달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느끼는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할머니는 한 번도 테크니컬을 배운 적도 없고, 요즘같이 인터넷 시절도 아니고, 그 시골에서 간단한 이런 파스텔과 간단한 연필과 종이에다가 한 건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의 삶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그림이 그렇게 나왔고, 또 그거를 비슷한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찾아낸 거죠. 인지를 하는 거죠. 아, 그래, 나도 저런 게 있었어. 그래, 저거 보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고흐가 누구고 인상파 미술이 뭐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공학을 한 사람들은요, 뭐 여러 가지 그 공학적인 얘기들을 서로들 나누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 미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술을 하면서 가장 머릿속에서 가장 맴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게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즉흥적이죠. 그래서 이거 노란색이네, 이거 빨강색이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저거는 빨간색이니까 뜨거워, 노란색이니까 이거는 또 밝어, 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배워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이거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어. 정말 우리나라 말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가 넓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색깔을 분류하는 색견표에서는 아직도 찾아내야 될 그런 색깔 언어가 엄청 많거든요. 영어로 얘기하지 않고 한글로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 뭐 진빨강, 진달래색, 아니면 뭐 사과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들, 이미 보편화된 세뇌 교육 받았던 그 교육, 이런 게 사실 없지는 않았겠죠. 그림 그리는 사람, 처음 그리는 사람이 어렴풋이 유년 시절에 크레파스로 그렸던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아마도 83세의 그 할머니는
일본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본 미술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1926년이면은 저희 어머니가 1929년생이었거든요. 26년이면은 꽤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태어났으면. 근데 그 시절에 일본은요, 1926년에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난 나라예요. 아이들 교육만은 더 창의적이고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서간 거죠. 그거는 이 프랑스조차도 1949년이나 돼야,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런 거를 공교육에 그 실체를 좀 깨닫고 그럴 때였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미술 기법이라든가 서양화 과학적인 기법들 이런 게 미술학교를 이제 많이 키웠지만, 유럽에 또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교단을 잡고 했었겠지만은, 뭐 1886년에 만국박람회를 파리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앞서간 겁니까, 그 파리는. 근데 그때만 해도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그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나라들이 또 유럽이에요. 그냥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주입식으로 왕립미술학교, 그 권력에 의한 그 어떤 정치에 의한 뭐 그런 데서 탄생한 학교들, 왕립미술학교 뭐 이런데 그 왕을 위한 어떤 이 개인주의적보다는 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미술학교 이런 데서 공부를 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인상파 미술이 그 시절에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미술학교는 아주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꾸 자퇴를 하고 다니다 말고 그러죠. 그거는 전 유럽에서 다 똑같았거든요. 레공실로도 그랬고 뭐 그리고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좀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다 그만두고 자기 성격에 안 맞고는 그만두고 이제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취향이 강해지면서 더 심화되고 극심화되지요. 제가 할머니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사실은 이 얘기 저 얘기가 저와 무관하지 않은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하고 내가 공감대를 꼭 형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 1928년으로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26년에 1900년대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그 미술 교육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주입식으로 가르쳤던 때였는데,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정책자문위원회 뭐 이런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을 거친 끝에 만들어낸 그 미술 교육이 창의적인 기법을, 창의적인 자유스러운 그림을 그리게 하자였어요. 이제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재라든가 뭐 이 물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거 없었던 그 물감들, 옛날에는 뭐 콘테나 뭐 이런 딱딱한, 아니면 파스텔 딱딱한 거 이런 거는 존재했지만은 아이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힘든 그 물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발된 게 뭐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면 뭐든지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게 크레파스거든요. 물론 이 오일 파스텔 이렇게 소프트하고 잘 먹어들고 이런 거가 발명된 거는 한참 더 뒤에요. 그 당시에는 뭐 파라핀에 녹인
잘 안 칠해지는 크레용이었어요. 그런 거였는데 좀 약간 하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한 크레파스. 그래도 대단한 그 발명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유럽에서도 뭐 그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되어 오긴 했지만은 이제 아주 고급으로 나온 그 제품은 1949년이나 돼야 나오거든요. 1949년이 우리 이제 6.25 동란이 터지기 바로 전해인데 그때 이제 이런 오일 파스텔들이 발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사나 이 미술 재료나 이 모든 과정이 이 100년, 200년 이래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진화돼서 탄생된 거에 비하면은 진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빨리 변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린다는 것 자체에서는 약간의 기법이나 형태나 뭐 이런 사조는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그 그리는 행위라든가 전달 내용이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가르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뉘앙스가 전달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서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유스러운 그런 감각이 생기게끔 유도해 주는 게 바로 교육이거든요. 저는 뭐 길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 저의 콘텐츠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세팅해 가지고 내가 잘 그리고 내가 자신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좋다고 칭송받았던 그런 작품을 그리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싹공일기 하면서 많은 그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한번 들어갔던 분은요 당분간은 안 온다고. 왜 안 오냐면 그게 처음에는 관심을 끌지만 가면 갈수록 알게 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비평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시선으로 7초만 잡을 수만 있다면은 그건 화가다. 대단한 화가다. 그렇죠. 7초가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이렇게 해놓고 이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하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최소 4분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듯이 사람의 시선을 잡고 사람의 시선을 모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1인 1작을 하자. 하루에 하나씩 그려서 보여드리자. 그것도 전 세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스타일, 그런 그림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은 생각을 해왔던 그런 것들을 그냥 가리지 말고 다 그냥 해보자 하면서 나도 느끼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느끼고 하면은 뭔가 얻어내는 게 있지 않을까, 또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닌가,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두서가 없는 건데 이 두서 없는 내용이 사실은 정리가 돼야 내가 더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금방 실증 나서 못합니다. 오일 파스텔로 가령 유명한 사람을
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잘 그렸어, 멋있어. 하지만 그런 종류의 생각은 잠시면은 끝난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멋있는 사람을 그려야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개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림을 오랫동안 즐기려면요, 한 섹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가지고 자기한테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자기한테 진짜 소중하고 참 힘이 되고 행복하고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싼 물감, 비싼 소재, 비싼 소재는 아니지. 이 어떤 그 재료 면에서 흔히 이제 얘기하기에 재료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생각보다. 호기심을 끌 수 있어도. 평생 제가 경험한 바거든요. 그런 거는. 자, 또 다른 얘기는 또 다른 거 그리면서 얘기하고, 일단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고 그만둘 생각인데, 지금 현재 제가 쓰는 이 방법은 임파스토 기법이에요. 임파스토 기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고흐나 인상파 미술가들이 많이 썼죠. 이 물감의 층을 더 한 겹 올려가지고 두껍게 칠하는 방법, 이런 거죠. 근데 이 오일 파스텔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섞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은 그 끈적끈적하고 너무 잘 묻는 유화에 비해서는 약간 이게 섹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건조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만져가면서 적당한 이 묻힘이 있으면서 브랜딩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마다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그 아주 나쁜 종이, 하지만은 제가 너무 감사히 쓰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종이 아프리카 모잠비크 종인데, 아직도 한 200장이 남아가지고 저 다 써야 돼요. 근데 의외로 임파스토 기법에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어제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블랙을 연습하다 보니까 딱 그 느낌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임파스토 기법으로 하는 종이는 이 종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임파스토 기법은 굳이 그냥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세밀화로 그릴 필요는 또 없어요. 약간의 타협이 필요하죠. 그 어떤 기법 면에서 슈퍼 리얼리즘처럼 그린다거나 이러면 이 방법을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이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물이지만 방법을 달리해서 만든 색연필을 쓰시면 돼요. 색연필은 아주 가늘고 여러 가지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극사실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싸고 저렴하고 이 끈적끈적하고 잘 묻어나는 이 오일 파스텔은 값이 진짜 싸요. 한 돈 10,000원이면 사거든요. 저는 지금 이 물감을 임파스토로 이렇게 부숴가지고 쓰고 있지만, 이거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색이 남는 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쓸데없이 이거를 당근에서 좀 많이 샀는데, 이거를 다 없애려면은, 소진하려면은 안 쓰던 색깔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파스토로 두껍게 칠하고 두껍게 올리고 이런 방법을 계속 쓸 요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물은 이런 스타일의 정물은 엄청 많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이 좀 들어가고 이
어떤 그 백합 같은 걸 그린 느낌의 어떤 그 그림이 있길래 뭐를 그리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이 꽃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꽃이다 라고 반드시 단정하지는 않거든요. 비슷한 거죠. 하지만은 그 색깔을 해서 재밌게 하는 그런 거에서는 이 오일 파스텔로 쓰면은 느낌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해보고 있는데 의외로 좀 저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야생화 시리즈를 많이 했으니까 요 다음에는 야생화를 그려볼 거거든요. 우리 농장에서 피는 꽃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색깔은 똑같이 않더라도 이 색을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48가지 색 중에서 지금 보니까 밝은색 계열에선 옐로우, 그 다음에 흰색 이런 게 너무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물론 화이트를 12개짜리를 중국 거를 샀지만은 그래서 화이트 바르는 데는 그거로 바르고 뭐 그런 식으로 임파스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임파스터 기법으로 이 정원도 그려보고 다양하게 해보려고 해요. 이 유화가 갖지 못하는 진짜 그 재미난 게 있거든요. 유화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오래된 물감 쓰느라고 또 어떤 구독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리고 가셨지만은 뭐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평생을 쓸 걸 한 번에 다 바르고 있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그랬지만 저 그거 이해해요. 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더 굳어지기 전에 소진했어야 되는 거고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작품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쉽게 끝낸다고 해도 이게 벌써 이게 한 35분, 36분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